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쌤 벌써 이제 2022년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네요. 연초 계획 이제 또 세울 때가 됐는데 2022년 연초 계획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예, 세웠죠.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예, 네. 계획 세우고 호기롭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작심삼일, 3일은 조금 넘긴 것 같긴 하지만 제대로 추진을 못했네요. 그래서 네.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방송을 할 때 그 카메라 감독님이 이게 재킷 단추를 좀 잠궈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 제가 단추를 잠그면 이게 발사가 돼요. 발사가 돼가지고 못하거든요. 자, 하반기에는 단추를 채우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훌륭하신데요, 뭐. 그래요? 네. 여름 휴가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옆에 허리에 튜브를 그래요? 하고 있더라고요. 잘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잘 숨기고 있습니다. 네, 저 2022년 하반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제 8월도 뜨거운 8월도 이제 끝자락만 남은 상태인데요. 예. 그렇지만 또 8월 말에 정말 핫한 SK 하이닉스 채용 소식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또 전형과 특징 모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거죠? 예, 따끈한 정보가 어제 올라왔죠. 네. 어제 올라왔는데 여기가 SK 하이닉스가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원래 SK 하이닉스가 고민이 이 직원들이 삼성전자로 많이 이직을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 학생들도 보면 삼성전자 재직자들이 SK로 넘어가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기가 정말 높아지고 있다. 급여, 복지, 모든 문화, 교대 근무 이런 면에서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고요. 네. 모집 분야가 지금 그 분당 2천 여기에 21개, 청주에 9개 이래서 총 30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 전형이 어제서부터 22일부터 30일 화요일 17시까지 저녁 7시가 아닙니다. 17시 오후 5시까지고요. 여기 네. 접수되고 서류 전형을 하고 난 다음에 SKCT를 시험을 보고 면접하고 내년 1월 초에 입사하는 그런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채용 특징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4년제 학사, 석사 네. 그리고 그 박사 같은 경우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군 복무이신 분들은 12월 31일까지는 제대를 하셔야 돼요. 전역 예정자인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수시 채용이 열리고 있거든요. 수시 채용에 지원했던 분이 여기에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 그리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네. SK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철저히 따르는 곳이에요. 다른 기업하고 달리 훨씬 더 철저히 따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여기에 맞춰서 채용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기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 예. SK 하이닉스의 자소서의 특징과 또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예, 자소서 여기는 지원 사업 부문 네. 그리고 직무별로 그 서류 전형을 달리합니다. 그 질문 내용은 똑같지만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철저하게 인재상 직무 역량을 가지고 평가 항목을 만들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꼼꼼히 봅니다. 정말 아. 자소서를 꼼꼼히 보고 네. 그리고 사람도 꼼꼼히 보고 여기는 AI가 또 꼼꼼히 봅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AI도 보고 사람이 보고 어느 네. 정도 정합성이 맞느냐라는 것을 보고 네. 최종 결정을 내리죠. 네. 그리고 여기 자소서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SK 자소서가 쓰기 제일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그죠? 네. 예. 읽어보면 딱 보는 순간 쓰기 싫어. 왜냐면 질문이 너무 거의 많아. 자소서 쓰는 수준이에요. 네. 질문이 뭐 6, 7줄 돼요. 네. 한 질문당.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끝에 마무리하는 말이 항상 이러이러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네.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큰 틀을 잡아드리면 우선 what, 네. how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쓰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요구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써주시면 되는데 그게 자세히 보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재상 직무 역량하고 너무 일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평가 항목이 이거겠구나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재상, 여기에 네. 인재상을 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여기 인재상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네. 처음에 이제 폐기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기라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폐기 딱 한 번. 네, 주먹 쥐고 폐기. 네, 뭔가 에너지 이런 느낌. 넘치고. 그죠?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패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패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에 패기를 설명하는 거 보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높은 목표에 도전하고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을 하는 인재, 이런 사람을 패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용어는 패기를 썼지만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네. 그리고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네.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패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세히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생각의 전환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창의와 도전을 또 한 번 얘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팀워크와 시너지를 얘기하면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큰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what에 대한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네. 무엇을 평가할까?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 평가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크게 키워드가 도전 열정, 창의 혁신, 소통 협업 이렇게 네. 평가 항목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아.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직무 역량이라고 해서 네. 전문성을 여기다 더해주고 네. 그리고 요거를 평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사례들을 뽑아내서 일단 넣어줘야 돼요. 네. what에 대한 대답은 이제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how,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으로 어필해라. 네. 그냥 내가 의지,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네.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경험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과거에 내가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봤어. 그러면 미래에 우리 SK 하이닉스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일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으로 어필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읽고 싶은 글의 구조가 있어요. 네. 제일 처음 뭘 하느냐면 뭘 했다는 거야. 두 갈식으로 뭔가 읽고 싶어요. 네. 그래서 두 갈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 네.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두 갈식 상황 그리고 나의 액션 그리고 리저트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면접관 서류 심사위원이 읽고 싶은 그 이야기를 그 소재를 읽고 싶은 그 구조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네. 아주 좋은 자소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요. 정말 꼼꼼하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저희도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항목별로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좀 체크하고 대응 전략도 함께 알아볼게요. 좀 1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하면서 괄호가 더 깁니다. 본인이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의 가능성, 또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때의 감정과 생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또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십시오. 700자에서 1000자고요. 10단락 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꼼꼼하게 질문하고 있네요. 그렇죠. 1번 질문만 봐도 다른 네. 기업의 1, 2, 3, 4번 질문한 내용만큼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제가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알겠죠? 네. 예, 힘들어요, 이걸 네. 읽기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면 네. 두 가지로 봅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what, how 이런 네. 형식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아까 제가 평가 항목에 도전 열정, 창의 혁신, 네. 소통 협업, 전문성이라고 했죠. 요 중에 하나가 걸려 있을 거예요. 뭐일 것 같아요? 도전 열정이에요. 도전 열정. 네. 그죠? 도전 열정을 쓰라는 거예요. 도전 열정과 관련된 과거에 당신의 경험을 한번 써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을 먼저 뽑아놓고 도전 네. 열정과 관련된 내 경험을 뽑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도전이라는 것은요, 일단 조건이 네. 있어. 스스로 세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 누군가 네. 교수님이 어려운 과제를 줘서 이거 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어요. 안 네. 됩니다. 그쵸. 내가 스스로 세운 목표여야 돼.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건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쉽지 않은 정말 높은 목표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예. 이거는 뭐 시간이 너무 짧았어. 나는 그걸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건 4학년이나 아니면 대학원생이나 할 수 있는 그거였는데 난 지식적으로 부족했어.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거 목표 세우긴 했지만 이건 네. 달성하기 정말 어려운 것이었어. 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네.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네, 같이 얘기해 주면 더 장애물이 좋아요.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표정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되겠어? 네, 한쪽. 야, 한쪽 한쪽 딱 입꼬리. 올리고서 네. 되겠어? 쉽지 않아. 네. 이런 분위기. 이렇게 해서 야, 이 목표는 정말 힘든 것이었어라는 것을 객관화시켜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여기 의미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고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근데 왜 했는데? 네. 그냥요. 이거는 객기가 그쵸. 될 수 있어. 예, 예. 이건 도전이 아니라 객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도전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 조건들 먼저 얘기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만큼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낸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열정적으로 해낸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근성을 가지고 했던 그런 모습들, 액션을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네. 딱 느낌이 그거여야 돼. 딱 읽고 나서 독한 놈. 참 독하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네. 했어? 이런 느낌이 나도록 글을 어. 써주시면 그러면 1번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예. 할게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로가 더 깁니다.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의 주변 반응, 또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했던 점과 구체적인 실행 과정 및 결과, 또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700자에서 1000자 이내로 10단락 이내로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여기 시청자들한테 과제를 줄게요. 네. 뭐 평가하려고 할까요? 이건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예. 경험이니까 이것도 혁신. 예, 그렇죠. 네. 창의 혁신을 평가하기 위한 네.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그것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창의 혁신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대부분 창의 혁신의 사례를 많이들 못 찾더라고요. 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무슨 특허라도 하나 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네. 소재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야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봐. 네. 이렇게 해서 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가 되게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네, 그렇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면 좋고요. 기존의 방법과 내 방법이 무엇이 다른가를 가까이서 대비시켜주면 좋아요. 그리고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네. 야 문제 없잖아. 그동안 지금도 괜찮잖아. 이렇게 네. 해왔어. 뭐가 네. 문제인데 이런 분위기를 같이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비효율, 비효과를 봤어.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고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네. 이거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감수했었어야 되는 그 어떤 손해, 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네. 좋아요. 그냥 새롭게 한번 해볼까? 되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고민하는 시간, 뭐 자료를 찾아보는 시간, 네.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때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실패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면서 이 얘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네. 속에 쉬운 거라도 괜찮습니다. 예. 조그마한 개선점이라도 본인의 주도하에 한 예. 것을 좀 구체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괄호하고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 예를 들면 통계 분석과 같은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 전문성 획득을 위해 투입한 시간 및 방법,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 또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까지 예. 묻는 그렇죠. 항목이었습니다. 네. 예. 평가 항목 뭘까요? 전문성. 그렇죠. 전문성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학문적 깊이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문적 깊이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것, 실습했던 것, 프로젝트 했던 것, 외부 교육받았던 것, 인턴 했던 것 이런 것이 우리 회사 이 직무에 들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네.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모든 과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서 내가 지원한 곳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어필해라. 네. 그리고
내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채용 공고, 여러분들 이번에 뜬 채용 공고 보시면 상세하게 필요 역량이라고 다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쭉 나열해 놓고 내가 배웠던 것이 여기 어떻게 일치되는가, 그것을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질문지가 너무 길어서요. 질문 읽는데도 시간이 진짜 많이 그쵸? 소요가 되고 있어요. 빠르게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 및 역할, 또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와 목표 설정 과정, 또 자원 활용 계획 및 행동,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의견 차이, 그에 대한 반응 및 대응 및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 달성 정도 및 본인의 기여도,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 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팁 빠르게 주세요. 그래요. 네. 이거는 뭘까요? 소통 협업입니다. 네. 소통 협업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부족하더라도 팀을 이루어서 성과를 냈던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소통과 협업을 이루기 어려웠던 그 상황을 충분히 표현해 주시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미안하지만 팀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 중에서 네. 인간 쓰레기 한 명만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괜찮은 같아요. 방법이네요. 네. 예,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 데리고 팀을 이뤄서 어떻게 팀워크를 이뤄내는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츄에이션, 상황을 부각시키는 것이 여기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부각시키는 게 마지막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 마지막까지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분들 위해서 짧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예, 하고 싶은 얘기 쓰지 마십시오. 네. 듣고 싶은 얘기를 써주십시오. 이게 저의 조언입니다. 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